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에 대한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기원전 399년 민주주의가 태어난 곳, 바로 그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재판정에 섰던 그 사람,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어요.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는 훈장까지 받은 전쟁 영웅이었고요. 근데 또 길거리에서는 맨발로 다니고 머리는 길고 잘 씻지도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외모도 들창코에 눈이 툭 튀어나와서 좀 못생겼다고 묘사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질문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그런 논쟁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바로 이 사람의 독특한 교수법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된 겁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아마 재판에서 직접 했던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 문장이 그의 철학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델포이 신탁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현명한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는 뭔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정확히 아는 것,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자, 이렇게 독특한 철학자가 그를 결국 심판하게 될 시스템. 아테네의 아주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당시 아테네의 심장, 아고라입니다. 여긴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 철학,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이야기를 나누던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의 광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디카스테리아, 우리말로 하면 민중법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전문 법조인이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추첨으로 뽑힌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판사이자 배심원이 돼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정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배심원이 무려 500명이 넘어요. 추첨으로 뽑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일당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게 민주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경찰이나 검사 같은 전문기관이 없어서 시민 개인이 직접 고소하고 공격해야 했어요. 그리고 뭘로 고소하든 아무런 규칙이 없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망신 주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소크라테스의 비극, 그리고 어쩌면 민주주의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특별한 한 사람과 이 도시의 시스템이 어떻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충돌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국가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고발했죠. 근데 소크라테스 입장에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의심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라고 믿었던 거죠. 또 국가는 그가 아테네의 신들을 무시한다고 공격했지만 그는 단지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 즉 양심을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두고 국가와 소크라테스의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열렸을 때 시대적 배경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길고 끔찍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막 패배한 직후였어요. 도시 전체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패배의 원인을 찾고 싶어 했고, 어쩌면 그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결국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결과는 유죄, 그리고 사형 선고였습니다. 친구들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제발 탈출하시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아테네의 법을 어기고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선택이 그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새기게 만들었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건 과연 민주주의였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진 뒤 불안에 떨던 국가와 그 국가를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한 급진적 사상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2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의 사회는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어디까지 들어주고 또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